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교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사유로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못할 고민도 많고 심한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할 만한 것도 없고 체념하거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앓이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여기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진솔하고 때로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사가 교사에게 추천하는 팟캐스트 1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쌤톡 방송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쌤톡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두 분 선생님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무님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로 항상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하고요. 일부 진행을 맡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고 싶을 때 남는 그리고 하나 더 치명적인 매력 이 부분을 따라오셨네요. 치명적인 매력. 까먹었어요. 긴장했나 봐요. 그런가요? 네. 우리 그리고 김 사장님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경제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김 사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사실상 두 분이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얼굴 공개하는 건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소 오늘 커밍아웃한 날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밍아웃 하는 셈인데 뭐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을까요? 불편함 네. 있나요? 네, 욕을 좀 더 먹겠죠. 욕을 더 먹고 실제적으로 카톡으로 막 욕이 오는 거 아닐까요? 너였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오늘 네. 드디어 얼굴을 공개함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신비함이 벗겨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또 환상이 깨질 수도 있겠는데 어떨는지는 우리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공개했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자체적으로 네. 변형을 좀 하고 왔으니까 침착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이게 진짜 얼굴이라고 가짜 얼굴입니다. 가짜 생각하시면 얼굴. 안 예. 됩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쌤톡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국정화되지 않는 교사 팟캐스트 쌤들의 수다 쌤톡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국정화되지 않은 교사 팟캐스트.
네. 최근 그 방송분이 저희가 네. 국정화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는 국정화되지 않는 팟캐스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참 지금과 시기적절한 저희 나름대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획일화되지 않은 자유자재로 네. 그죠? 네. 틀에 절대 박히지 통제받지 않은 않는, 그리고 네, 팟캐스트다. 쌤톡입니다. 쌤통이 아니고 네네.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쌤통입니다. 쌤통은 네. 남이 낭패를 봤을 때 좀 고소해하는 거니 그게 쌤통이고 여기는 네. 쌤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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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교사 팟캐스트 쌤톡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 2014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걸 먼저 제안했던 분은 사실 그 박 PD님이라고 네. 좀 이제 그런 교사들이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만들 때 당시가 이제 조금 이제 아마 다들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이제 네. 학교 상황이 얼마큼 안 좋게 돌아가는지. 아니 그리고 사실 1회 이 팟캐스트 제가 1회 출연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랬던 굉장히 큰 걸로. 인연이 있죠, 저희랑. 교육위원 시절 갑자기 의원실로 와서 예, 예. 진행을 했는데 저도 얼떨결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출간했을 때 와서 녹음을 했던 그런 네.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요. 어떻게 보면 나무님 선배님이세요. 네. 그러네. 잘 모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출연했던 코너에 이제 네. 출연진으로 두 분을 예. 모셨습니다. 네. 우리 진짜 아무래도 뜻깊네요. 자매기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학교 상황이라는 거 자체가 보면은 학부모들의 요구들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입지, 지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차례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들이 계속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쫓아가기도 힘든데 네. 학생들의 이제 어쨌든 인권도 이제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질 높은 수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 변화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진퇴양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금 얘기하면은 굉장한 기적인 걸로 막 어떤 언론에서는 얘기를 철밥통이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네. 입에 달린 얘기가 네. 좋겠다. 뭐 휴직도 잘 되고 정년도 방학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방학도 뭐 있고. 주 연금도 나오고 5일제나 방학도 방학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가까운 아주 이렇게 절친들도 그냥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입버릇처럼 네. 얘기를 해요. 너네 교사니까 좋겠다. 근데 정작 교사인 본인들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울컥울컥 네.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방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그 칠판 앞에서 아마 순직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다 얘기를 과로사 할 거다. 예. 할 거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부턴가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나의 어떤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어떤 전화응대 이런 거에 네. 대한 요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의식도 변화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어떤 그 보통 자기가 받던 어떤 서비스 대절 받는 그런 네. 데서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요구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요구가 되게 다른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교육 정책을 만들어도 저희에게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우리의 의견대로 정책을 만든 네.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상 교육 주체 역할을 네.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네. 항상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달되는 업무들을 교사들이 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사실 가르칠 때 주인이 되어서 그 아이와 저와 이렇게 관계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학부모의 어떤 서비스업자 네. 그리고 교육청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네. 뭐 정책을 내리면 따르는 사람 학교 안에서도 사실 민주적이지가 않고 일을 하기 바쁘니까 학교 안에서 중요한 일들도 네. 그냥 시키면 대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뭐 특히 이제 교권 내가 문제에서 전문직인가 뭐 이런 네. 회의감, 자괴감, 그리고 그죠? 또 무력감에 교권도 빠지는 저희는 거죠.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학부모님이 함부로 하거나 뭐 협박이나 욕설을 듣는 교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장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교권을 보호받고 또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교사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되게 무기력해지면서 네.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 아이가 있으면 그냥 올해 무사히 그냥 대충 해서 넘기자.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학부모항의도 심하고요. 학부모항의가 있을 때 학교 측에서 보호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냥 손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몸 하나 잘 사려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 이 현실이 되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전문가로서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네. 직업인으로서 그죠? 네. 생계 유지를 위한 또 직업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식 전달자로 전락되고 예전처럼 그런 어떤 사명감 또 보람 뭐 그런 게 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어깨가 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아까 얘기한 뭘 지시하고 하다라는 문화는 여전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늘 있었던 이 교직 사회가 유난히 수직 사회인데 수직 사회가 수평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적인 게 많이 민주화됐다는데 여전히 교단은 그렇죠. 여전히 그죠? 네. 권위적인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산들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 해체가 됐는데 네. 아직 새로운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책임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누가 떠맡고 있냐면 이제 교사들이 떠맡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옛날 이제 교사 대할 때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한창 어목했던 시절 이제 그 학교 이제 막 맞으면서 다녔을 때 그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이제 소위 해서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교사를 갖다 이제 말 그대로 명령 하달 체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시키는 대로만 예. 해야 되는 그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이게 원래 자존감들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이제 당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안 되고 그냥 저런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관심들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 하려고 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서로 들어주고 얘기하는 문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팟캐스트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오히려 튀는 교사. 그렇죠. 우리 뭐 시국선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재도 자기 나름대로 뭐 전문성 발휘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곱게 보지 못하는 시선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육계는 정말 그 후진적으로 정치 기본권도 없어서 선생님들이 정당에 그렇죠. 가입하거나 활동은 고사하고 후원하는 것으로도 징계를 받는 네. 그죠?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인권 탄압이죠. 아니 뭐 저희는 국민이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요. 뭡니까 저희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서구 선진국은 사실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사실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는 성인인 선생님들에게조차 어떤 정치 기본권을 주지 않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고 또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자치 우리 교육계에 힘이 없어서 맞아요. 교육위원 제도도 잃었고요. 어쩌면 내년에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교육감 제도도 날아갈 수 있는 야. 그죠? 끔찍하긴 하네요. 좀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계 교사들을 좀 대변하던 교육위원 제도도 없어져서 한편으로는 저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무력감 또 자괴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용기 있게 용기까지는 팟캐스트를 아니고 예. 하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예? 많은 매체 중에서 팟캐스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일단 팟캐스트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네. 잘 쉽게 들을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디오보다는 네. 오디오가 좀 장점인 게 네. 저같이 이제 좀 비주얼에 조금 약한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전혀 안 그런데. 나무쌤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조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직 가면이라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까먹었어. 틈새 시장이고 또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혹시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낙꼼수 나는 꼼수다의 영향도 좀 받으셨나요?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젊은 세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어떤 네. 그 새로운 생각들은 네. 낙곰수가 네. 만든 거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TV보다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정치에 대한 생각은 낙곰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매력 있다. 그리고 또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소신껏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라디오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참. 그러니까 아주 선택을 탁월하게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 뭐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신 건지 솔직하게 얘기한 건지는 이제 역시 그것도 뭐 시청자께서 이제 오늘 얼굴을 공개하셨으니까 쑥스러운데요. 가짜입니다, 하실 것 가짜. 같고, 어쨌든 이 팟캐스트는 일단 이제 익명성이잖아요. 라디오로만 그렇죠. 하니까 저도 이제 자주 듣는 애청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인해 드릴까요? 연필이. 일단 예, 서명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수다가 특징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일단은 네. 비용이 일단 맞아. 적게 든다는 거. 그것도 되게 네. 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녹음할 때는 네. 그 학교 그 방송실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사정이 나아져가지고 네. 대시를 해서 네. 대시를 해서 대실 아닌가요? 19금으로 방송이 예. 바뀌었어요. 지금 김 사장님 예. 때문에. 그래서 빌려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하신 예, 거예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예. 처음 애청자가 500명에서 나중에 뭐 지금 1,500명 이상으로 예. 네. 늘었다고 들었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톡 방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내용 좀 들어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네. 그때 되게 경악했었는데 그때 그럼 뭐 뭐였지? 우리가 뭐 예. 일본과의 전쟁을 뭐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던 아. 을미사변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네. 왜 일본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갖다가 학습 활동에 넣어놨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히틀러는 왜 이렇게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는지 수밖에 독일인의 없었을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그놈의 생각해보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당시에 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없었는가? 히틀러에게 공감해보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히틀러 독가스실에서 단추를 누르는 그 나치 장. 저야 뭐 자주 들으니까 아주 익숙한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이런 방송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멤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네, 저희 멤버들 소개 네. 좀 할게요. 저희 멤버들 사실은 제가 이제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네. 그 이제 사연을 좀 받기 위해서 처음에 네. 1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크잖아요. 포스터.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 멤버들을 직접? 예. 넣어서 그렸거든요. 넣었는데 저 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그 저희 방송 제작해 주시는 박 PD님이세요. 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면 보시면 그림을 압니다. 잘 그리셨네요. 그림 그린 분이. 네, 박 PD님 말 그대로 박 PD세요. 저희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박학다식하시고.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네. 그 인도식 영어 전문가예요. 저희 맞아요. 전국에서 유래를 네. 찾을 수 없는 인도식 영어 전문가에다가 예. 또 그 마니아층 전문 그 겨냥한 개그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면 중간에 딱 개그를 던지면서 네. 그 스튜디오가 카오스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없어서는 네. 안 될 뿐이고. 양념 같은 분입니다. 네. 예. 이 옆에 또 귀엽게 생기신 네. 이분이 저희 네. 빨수 선생님이세요. 예. 빨수님 같은 경우는 빨간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뜻의- 빨간 수학. 네. 되게 좀 별명이 야하지 않아요? 네, 글쎄요. 약간 선정적인 빨간 네, 별칭 근데 같아요. 실제로 하나도 안 야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넥타이까지 딱 이렇게 매시고 굉장히 점잖으시죠? 점잖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굉장히 분이죠, 사실. 네. 저희 이제 진행이 산으로 갈 때 네. 다시 이렇게 사공처럼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는 그런 원위치하게 역할을 해주는. 네, 네. 타고난 진행자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김 사장님이 좀 네. 김 사장님 제가 죄송한 접니다. 게 실물보다 조금 너무 귀엽게 그려가지고 예. 실물이 낫죠. 네. 저희 김 사장님은 네, 네. 이제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보이스 담당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박학다식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수다로 끝날 수 네. 있는 이렇게 방송이 좀 야매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야매 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그 맨날 애들 안 재운다는 그 네. 안재욱 쌤이에요. 글쎄요, 예.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안재욱을 닮았다고 지금 안재욱이라고 별칭을 저도 쓰는데 얼굴을 꼭 봐야 되겠는데 안재욱 진짜 그쵸. 연기자를 네. 닮았는지 아니면 네. 정말 애들을 안 재워서 안재욱인지 네,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안재욱을 닮았다고. 저희가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약간 항상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풀려 있으면서 이렇게 무심코 말을 던지시는데 굉장히 그 빵 터집니다. 예능 담당이시고 예. 이제 여기 가운데 계시는 테레사 선생님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몇 번 나오시다가 정리를 네. 하셨고요. 이게 이제 전데 좀 실물보다 많이 예쁘게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선생님 네. 그림 솜씨입니까? 네, 아우, 그래서- 선생님 그림 솜씨가 대단한데요. 예. 아유, 특징을 아주 잘 때문에, 잡았어요.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혈을 기울여 그렸고요. 누구의 그림 솜씨인가 했더니 나무님 그림 솜씨였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치명적인 매력과 수다 담당입니다. 네. 다들 그러면- 부정하죠. 네. 제가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그러면 스튜디오가 술렁거립니다. 네. 직접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네. 얼마나 재밌게 정말 맛깔스럽게 진행하는지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쌤톡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다루나요? 다루는 내용을 좀 소개해 줄까요?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약간 형식은 네.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한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보고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 네. 그다음에 수학여행, 수학여행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입시제도하고 시험제도, 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명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일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연금제도. 네. 사실 이 선생님들이 돈 문제 사실 잘 이렇게 못해요. 근데 네.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돼가지고 요거 가려운 얘기했을 때.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교사되기. 그러니까 그 불편한 진실도 아, 이거- 아주 뭐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소문으로만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들을 네. 진짜 네. 이렇게 한번 까발려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가 네. 사실 저가 이제 그 쌤톡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네. 초등 선생님, 중등 선생님, 중등에도 이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네. 학교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초중고가 비슷한 듯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알고 많이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들어보면 아까 얘기한 네. 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예. 초등학교 분위기 다르고 중학교 분위기 다르고 또 그죠? 그 고등학교 문제에서 분위기 다르고. 가장 이렇게 이렇게 막 다퉜던 얘기들이 네. 이제 바로 인사 문제가 네,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장, 네, 그다음에 교사의 직업병, 네, 그다음에 이제 방학, 네, 그다음에 뭐 학운이, 세대 차이, 그다음에 네. 점점 생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교사, 남교사, 네, 그다음에 담임제도 꼭 필요한가, 네. 그다음에 성교육, 그러니까요. 민감한 문제도 다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정말 그 서울교육 과연 이제 교육감님 잘하고 계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초청을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고요. 그다음에 교권 문제, 학생 인권 문제, 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던 그러니까요. 것 저도 같아요. 뭐 애청자라고 했으니까 네. 뭐 주로 듣다 보면은 하여튼 한 번 빠져들면 끝까지 들어야 되는 너무 그런 좋은데요? 어떤 사인해 드릴게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람을 유인하는 아주 미묘한 네. 그런 아주 재능들이 있으시고요. 우선 근데 이제 내용 가지고 아까 학교 현장에 아주 일단 생생한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 좋고요. 또 이제 더 말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 그렇죠. 동료 교사와의 이야기, 소위 관리자라고 말하는 교장 교감과의 관계 또는 학생들 문제도 언급하시고 예. 또 학부모와의 관계도 그죠? 그렇죠. 예. 이야기하시고 아까 얘기한 심지어 이제 서울교육감 1년 평가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네. 마음대로 네,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성적 예. 평가까지 다 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죠? 수음이 안 가해서 그죠? 맞아요. 그게 교육청에 도달이 됐는지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으신 부분이 안 네. 아니요, 되셨나요? 네. 제가 한번 교육감님 뵈면 네. 그 조영 교육감님 뵈면 성적표 받았냐고 한번 반응이 여쭤봐주시면, 어떠냐고 예. 한번 예.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그 쌤톡 방송 보면서 참 또 하나의 홍길동전을 쓰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 그렇죠. 형을 형이라고 못하는 그런 슬픈 시대에 얘기죠. 살고 있는데 쌤톡 방송 들으면 거침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 이렇게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그죠? 그러니까 1기하고 2기하고 좀 다르긴 했는데 이제 네. 2기 때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사연 읽어주는 얘기였는데 거기 네.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가 나왔죠. 또 특수학교도 네, 사연도 특수학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시즌 1과 2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좀 달라졌죠? 시즌 1은 이제 토론식으로 이제 여러 그 제도 이야기든 뭐 이제 생활 이야기든 같이 이제 섞어서 내용이 다소 또 무거웠어요. 네, 많이 무거웠어요. 재미있게 약간 토론 중심으로 네네. 했다면 이제 시즌 2부터는 네. 이제 1부, 2부로 저희가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1부는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뭐 사연도 좀 받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마다 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이제 그 1부 옛날 시즌 1에서 하듯이 네. 좀 이제 교육 지금 당장 어떤 교육 현황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던가 또는 뭐 이슈. 중요한 이슈들 이런 네.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보나 또는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심도 있는 수다를 또 좀 네. 떨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는 뭐 시즌 1도 좋았고 사실 2도 좋았는데 그렇죠? 1 때는 뭐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계 이슈가 워낙 그 무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다른 언론들이 기존 언론이 못하는 것을 제대로 짚어주는 뭐 그런 아까 얘기한 가려운 곳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고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맞습니다. 또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소소한 그죠 일상들을 아주 맛깔스럽게 정말 거침없는 입담으로 어쩌면 이렇게 호흡 조절이 잘 되는지 그러게요. 보면서 야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예? 또는 버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풍자, 해악 이런 것도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한편에 그 가면극 보는 듯한 요즘 가면 그런, 위험하대. 그러네요. 예, 네. 느낌을 네, 사실 네. 왜냐하면 그 솔직함과 아까 얘기한 그 풍자와 해악이 그 속에 많이 사실 담겨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예, 예. 왜 이렇게 조선시대 이럴 때는 왕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이제 막 그 오히려 천민들이 탈을 탈을 쓰고. 하고 싶은 얘기를 풍자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왕이 사는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까 왜 가명을 그런 보는 거지? 듯한 그러니까 실명으로 안 하고 그렇게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가명 별칭을 사용한 이유가 뭐죠? 생생한 방송을 하려면 그렇죠. 사실 저나 제 주변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맞아요. 같이 지금 일하는 네. 동료 쌤 욕도 네.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저희 그냥 반아이들 교통교감 쌤 얘기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되고 네, 저희 학교에서 맞아요. 있었던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네. 아무래도 실명을 하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요. 많이 다치죠 한 번 하면 많이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요. 별칭을 해서 이제 좀 솔직하게 네.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요즘은 또 방송의 대세가 솔직함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솔직한 방송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가명극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오히려 네. 가면 그러니까 실명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별칭을 사용하고 별칭도 물론 다 특성 있게 네. 재밌게 빨수 이 부분에 사람들이 다 야한 빨수가 뭘까 이름이 또 이러는데 나왔네. 빨간 수학 식구가 빨간 많이 수학은 뭐야 뭐 나중에 이제 빨수님을 한번 모시고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또 제가 이 쌤톡 방송 들으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사람들에게 엿듣기 본능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서너 분이 모여갖고 아주 조잘조잘 재밌게 하는 게 그 엿듣는 그 본능을 살짝 자극하는 지금 점점 19금으로 갔는데 관음증에다가 지금 빨수에다가 대실에다가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2기 들어서 시즌 2로 들어가 이제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맞아요. 아이디어를 내신 게 네. 나무님이 네.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네. 지금 포맷의 거의 한 90% 이상은 나무님이 거의 짜서 아이디어로 나온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무래도 원래 하던 얘기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코너를 만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CM송의 매력이 네. 늘 그 딱 타이밍에 노래가 나오고 네. 뭐 그 진행을 하면 그게 이렇게 귀에 박혀서 그게 바로 매력에 네. 빠지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코너를 좀 만들어가지고 원래 하던 얘기지만 이제 중독되시라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독 그렇게 저도 몇 만든 개 거예요. 중독돼. 아까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어머니입니다. 그런 그리고 거요. 치명적인 매력 아까 불철주야 경제를 살리는 김 사장입니다. 요 네. 몇 가지 말이 늘 네. 반복되니까.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일부에서 하는 코너 소개 네. 그죠? 노래로 좀 가능한가요? 한번 해봐요. 저희 비싼데. 네. 그래도 또 그 네. 국민TV 또 이렇게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그 사연 소개 코너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중독되시라고 저희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네. 1초 만에 거의 즉흥으로 저희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해볼게요. 쌤들에게 물어봐. 원래 여러분이 같이 이게 마음이 해야 맞는데. 되는 맞아요. 이게 네. 좀 네. 이- 선생님이 알토 담당이셨군요. 그러니까 물어봐 저는 이거였어요. 나무쌤이 한번 하면 이제 나머지 네, 분들이 네. 합창하듯이 물어봐.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 한번 근데 할 방송으로 때마다 화음이 달라요. 저희 대단한 매력이 있으세요. 그날 네. 그날 컨디션에 네.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 그 학교 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네. 그런 코너를 갈 때는 네. 이제 약간 노사연의 만남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는 그러면 한 분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서 네. 방송으로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네. 낫죠? 알겠습니다. 예.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쌤들에게 물어봐. 고주파음이 들렸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목이 갈라져갖고 돌고래 목이 소리가 갈라져서 들렸어요. 목소리 갈라져서. 우리 학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네 12월이잖아요. 네, 근데 12월인데 요즘 학교에서 또 주요 관심사인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아주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두 가지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사연을 받다 보니까요. 1년 정도 사연을 받다 보니 주로 젊은 교사들 고민 사연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네, 아무래도 경력이 좀 적으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일을 모른다거나 또는 거절을 잘 못하는 걸 알고 이제 네. 좀 학교에서 업무를 과중하게 준다거나 네. 아니면 학부모들도 좀 함부로 대한다거나 네. 아니면 선배들도 좀 이렇게 교권 침해를 좀 쉽게 한다거나 이래서 네. 좀 고민들이 주로 저희한테 왔던 사연의 한 70% 이상은 네. 저경력 교사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특히 그러니까 막 신규 때 네. 그럴 때 서럽고 힘들었던 그때 생각이 막 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짠하기도 하고 더 좀 도와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선생님은 것 지금 몇 같아요. 년 차세요? 저는 9년 차요. 9년 차. 네, 아, 네. 이제 중견 교사. 네. 네. 벌써 중견인가요? 네. 참.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방송 중에 저희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실명을 알잖아요, 서로. 그런데 이제 그 제작하시는 박 PD님이 얘기하다가 누구 쌤하고 제 네. 실명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치 제 이름이 욕도 아닌데 삐 처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 이름이 이제 욕도 아니고. 다른 네. 방송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다른 방송은 만약에 실명 대신 별명을 부르면 네. 그게 방송사고인데 네. 반대로 이제 저희는 실명을 실명을 부르면 실명을 방송사고다. 부르면 네. 방송사고인 네, 거죠. 그래서- 아니 저부터도 처음에 아까 우리 하시면 안 돼요. 김 사장이 큰일 납니다. 그런 여전히 네. 어색하고 네. 김 사장님의 실명이 입에 나올 네. 뻔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이름만 부르시면 아마 방송에서 삐삐 이렇게 처리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사연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주제 선정은 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사연 받는 거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연이 아니, 오죠?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저희는 이제 일단 홍보를 좀 네. 했었어요. 네. 포스터 만들어서 했는데 그 카페로 사연을 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고민을 쓴다는 게 특히 교사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명예직이니까 네. 내가 이런 걸 잘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주변에 처음에는 아름아름 좀 많이 여쭤봐서 사연을 네.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방송이 조금 이제 청취자가 늘어난 다음에는 팟캐스트 그 사연 보내준 분들이 또 이렇게 퍼뜨렸던 사람들이 다른
또 이렇게 저한테 입소문으로. 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연 피라미드죠. 네, 그런 거예요. 피라미드들. 차출이에요. 제 네. 주변 사람들 차출. 그 올라온 것 가운데 이제 몇 분이 상의해서 주제 선정을 또 예. 하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팟캐스트 이 대본 따로 쓰나요? 아니면 조금 연습하고 시작하나요? 네. 아. 대본 얼마나 오래 쓰시죠? 예. 아니 왜냐하면 순발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호흡이 척척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비결도 좀 알고 싶은데. 일단 대본 솔직히 안 쓰죠. 저희 한 이틀 이런 게 네, 아니고 네. 저희는 네. 진짜 주제만 정하고 바로 네.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게 가끔 이제 저희끼리도 네. 수다를 떨다가 네. 방송 전 수다는 또 길게 안 떨려고요. 왜냐면 네. 하다 보면 막 주옥 같은 개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 방송에서 하자고 해서 가끔 네. 넣을 때가 있는데 그럼 좀 저희들끼리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대본은 뭐커녕 사실 그냥 주제만 딱 같이 공유하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미리 공지하고 본인이 생각 어느 정도 염두에 네. 두고 와서 그 네, 자리에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바로 거예요. 공개하는 네. 일종의 거의 뭐 라이브 음악처럼 라이브 음악처럼 네, 예. 사고 막 치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조사가 필요하면은 또 나무님이 조사를 잘 해오세요. 네. 이렇게 신문기가. 조사나무라고 조사하면 그러시구나. 다 나오는 다 나오는. 아니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게 참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생생함 그게 네.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네. 제가 굳이 김치에 비유하면 김장김치의 네. 농익음은 아니고 네. 막 버무린 그렇죠. 그 맛깔스러운 맞아요. 그 겉절이 김치 네. 같은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어대가지고 아삭아삭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뭐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그대로 사실 느껴져요. 음. 그럼 팟캐스트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또 느끼는 보람, 뿌듯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그런 뿌듯함을 느끼죠? 저희 이제 6월에 네. 공무원 연금 그 계약 집회에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홍보차 이제 네. 포스터도 만들고 네. 크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렸어요. 뭐 명함이랑 볼펜 같은 거.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은 500 뭐 이렇게 조회가 나와도 네. 누가 들어 우리끼리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듣고 있다 네. 또는 뭐 들은 적 있다 하시는데 서울 분들이 아니라 네. 뭐 춘천 뭐 그다음에 경북 뭐 또 다른 지역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네네 그래서 저희를 알아보실 때 네.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뿌듯했어요. 뿌듯하게 이게 뭐 서울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팟캐스트의 특성상 전국 네. 방송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 미치는 영향이 크네. 네. 그러면 좀 생각도 달라지잖아요. 미쳤어요 정말. 저희가 미쳤습니다. 전국으로 미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방송도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3회 했다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실 이렇게 TV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주제별로 각각 정말 교육계의 여러 곳을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이 어디에 미칠까 그랬는데 뭐 어떤 때는 혁신학교 이야기 다루면 또 혁신학교 홍보 영상처럼 돼서 막 전국 어디 멀리서까지 봤다고 또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뭐 사학 관련된 거면 또 사학 관계자들끼리 그걸 계속 이렇게 뭐 공유하는 것을 보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방송의 위력이라는 게 그날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 이게 팟캐스트나 저희가 하는 이 국민 TV는 다시 보기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이게 계속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영향력이 엄청 크구나. 그래서 그런 사실 조금 그 뭐라고 할까 그래 그때마다 조금 더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요하네. 지금 이것도 그죠? 나중에 계속 재탕이 한 100번 그렇죠. 될 수 있는 예. 거네요. 맞아요.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은 한 달 정도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국정화 문제가 됐을 때 네네. 아무도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맨 처음 네. 시작됐을 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또 어떻게 얘기하다 네. 보니까 수다가 많이 이렇게 떨었는데 이게 나중에 방송 나갈 때쯤 되니까 아주 아예. 이슈가 됐더라고요. 국가적인 이슈가 예. 됐죠. 사회적인 의자가 됐죠. 설마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을까?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예견하진 않았지만 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방송에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 문제도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직접 다루기 힘든 부분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선생님들 생각을 그렇죠. 솔직하게 또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국민TV나 제가 진행하는 이 행복한 교육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교사들의 감이 있으니까 예? 아까 국정화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일찍부터 사실 다뤘어요. 여기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방송에서는 다루기 힘들 정도로 아주 거침없는 이야기를 해서 뭐 아직까지 무슨 탄압은 없지만 그런 이제 무거운 주제를 어떤 정론 직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루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그 영향력이 어쨌든 미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미쳐야 돼요. 저는. 더 미칩시다. 미쳐야 미친다. 같이 미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웃음으로 그거를 엮어내는 것은 저희가 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기가 한 방송을 듣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들어요. 굉장히 네. 사실 마음 졸이면서 들어요, 네. 그죠? 어떤가요? 김 사장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는데? 되게 쑥스러워서 잘 안 듣는 편인데요. 그래도 들으면은 네. 가끔 내가 왜 저러고 있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멍하고 이렇게 흐름에서 좀 벗어난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있고 대부분은 박 PD님이 편집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크게 문제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듣거나 본인 한 방송을 보면 다른 사람 못 봐도 본인의 오게티가 저는 딱 보이던데. 엄청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항상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2번은 들어요.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말 습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계속 같은 말 막 반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흐름이랑 안 맞는 얘기 하고 있고 사람마다 자기 말버릇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서 마치 우리 이제 교사 출신, 저도 교사 출신이고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자기 수업을 찍어서 보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 이런 건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제가 대화할 때 습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토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남의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래서 내가 좀 잘 들어야 되겠다. 남의 말을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진행자하고 주로 주된 역할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원래 그냥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잘 몰랐던 걸 알게 된 네네 그런 그런 것도 좀 사실이군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평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꾸 저한테 떠넘기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시네요. 지금 빨리 얘기해봐요. 일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굉장히 네. 일단은 좀 많이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얼마 뭐 정도 늘었죠? 지금? 500에서 처음에는 500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800에서 1500 정도. 한 3배 정도 불어났네요. 네. 네네. 그리고 언론에도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가 됐죠. 맞아. 네.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팟캐스트 1위.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어서 일이 아니에요, 혹시?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현안들 이슈들이 좀 제대로 짚어진 아주 심도 있게 짚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선생님들 필요한 생각들을 정보들은, 좀 됐던 거. 그러니까 아까 무거운 주제를 뭐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측면도 있었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아까 무력감, 자괴감 또 할 말이 많은데 대신 말해주거나 약간 힐링이라고 할까, 치유라고 할까,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최근에는 사실은 교사들이 정말 피부로 딱 자기 일로 느껴질 만한 일들이 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연금 계약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교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교사들도 자기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주변에 보면요. 교사들도 바쁘기도 하고 좀 관심을 있어도 또 어떤 루트를 알아야지 모르니까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교권을 내가 침해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성폭력 관련해서 학교의 성 이렇게 다뤘거든요. 네. 전문가 모셔서. 근데 네. 마침 그 방송을 홍보하던 차였는데 네. 어떤 분이 또 교내에서 이제 교사들도 사실 성폭력 피해가 네. 많거든요. 근데 예. 그런 일을 또 마침 겪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제가 네.
나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방송 몇 번을 좀 들어봐라. 듣고 좀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좀 도움이 되면 네. 좋겠다. 이렇게 네. 도움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패널로 나오셨던 분을 연결시켜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눈높이에서 선생님들끼리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부담이 없고요. 그죠? 또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사들의 눈높이에서 쏙쏙 귀에 들어오게 사실 강의식이 아니라 수다 떨듯이 얘기하니까 부담 없이 듣고 아까 공감되니까 많은 분들이 듣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거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네. 교사 연수라고 하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참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네.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네. 모르는 게 많아요. 그쵸. 교사들도. 그렇죠. 저도 이런 걸 방송하면서 저 자료를 찾아서 알았지. 저도 몰랐고. 그러게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팟캐스트 하면서 이제 그 앞서가지고 이제 조금 네. 도움 더 받았던 건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사실 알게 됐던 부분도 많았고요. 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이슈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교육 이슈는 또 그렇죠. 보니까, 예, 흐름도 그런 보게 부분에 되고, 대해서 네. 민감하게 이제 듣고 선생님들하고도 또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나름대로 제가 많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숙된다, 뭐 이제 이런.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으로 국어하고 문학밖에 몰랐는데 교육위원을 하면서 교육위원은 뭐 모든 걸 다 다루잖아요. 예산부터 해서 뭐 인권조례, 뭐 혁신학교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경험이 쌓인 거고요. 지금 방송을 한 주에 하나씩 새로운 분들하고 한 번씩 하잖아요. 공부 많이 합니다. 그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계가 사실은 4천만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다 말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어떤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만 보는 교육 아니면 또 전문가잖아요. 나무가 왜 나무가 걸림돌이 될 줄이야. 자기 분야 외에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기 전공 분야 외에도 지금 관심 갖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훨씬 더 정말 폭넓은 그리고 진짜 이제 통섭형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어려움이 있다면 네. 저희가 공안 전국이잖아요. 예. 또 떨면서 얘기했어요. 네. 공안 전국 맞죠? 네. 공안 전국이다 보니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네. 얘기도 저희도 특히 특정 용어, 누구 네. 인물 얘기 네. 뭐 이런 거는 좀 몸을 사리게 되는 게 있어요. 좀 더 시원하게 아무래도. 하고 싶은데 네. 혹시나 요거 갖고 나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 좀 게 있고요. 또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교사라는 걸 걸고 하다 보니 아무리 그럼요. 익명이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막말을 좀 더 시원하게 좀 못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좀 검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명이 아니고 익명으로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 제약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그만큼 근데 사회적으로 교사들이 좀 책임감을 많이 부여받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선생님들이 젠틀하신 분들이 참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말을 이제 많이는 못하죠. 내면 이렇게 속으로 하고 싶은 것만큼. 그러니까 뭐 네. 아니 그래도 물론 뭐 육두문자가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 조금 사실은 그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에 사실 그 언어들은 사실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나오죠. 그게 그 사실 뭐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가끔은 민감한 이야기, 특히 자기 그 주변 자기 학교 이야기 네.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가끔 방송 나가고 나서 뭐 항의나 눈치나 뭐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나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네. 않습니다. 아 모르게. 네, 모르게. 네, 그래서 마음껏 욕할 수 있게. 어떡하죠? 이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면 또 충격이 큰 분들도 있어서 항의받으면 어쩌나 네. 걱정도 되네요. 그러게요. 네. 절대 지금 얼굴은 우리 원래 얼굴이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 이거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막 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입니까? 네, 네. 칼을 쓰고 본 나오셨어요? 방송은 네. 재연 방송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쌤톡 방송이 어떻게 더 나아갈 건가 그 갈 길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교사들에게서 출발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만 갖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학부모나 이제 또 학생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그 분야에 계신 분들, 뭐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모이셔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더 솔직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육의 문제를 다뤘을 때 되게 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 시스템 뭐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다뤘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솔직하게 작지만 진솔한 우리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 사실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런데 네. 사실 기존 방송들이 안 다뤄주니까 또 우리 교육계가 힘이 없다 그렇죠.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터져 나온 게 지금 팟캐스트고 제가 진행하는 지금 행복한 교육 세상인데 예. 조금 더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용기 있는 팟캐스트를 하니까 좀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도 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네. 개인적인 실제로 소망이 있고요. 네. 저희한테 이걸 보고 자기들도 네. 만들고 싶다고 네. 그렇게 자문을 구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연수 네. 다니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자 이럴 때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건 교육의 주인인 교사 스스로가 변화해 가는 게 전 진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분위기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네. 정말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된 게 좋은데 아까 왜 팟캐스트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좀 네. 배우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걸 배워서 뭔가를 성장하는 만큼 사실 청취자도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이 실제 이제 교육 현장이라던가 또는 실제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좀 또 미쳐요. 네. 미치고 네. 또 그 현장의 이야기가 또 저에게 영향을 서로 좀 주고받아서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좀 이어졌으면 그쵸? 좋겠다. 그냥 웃고 예. 떠드는 게 아니라 웃고 떠들지만 그 안에 사실 뼈 있는 농담처럼 그 내용이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는 다 녹아 있어요, 사실. 그걸 그럼요,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식이나 또 뭔가 좀 달라지고 아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또 학생들의 이 사실 팟캐스트도 생겼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쌤톡이 아니라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마 학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욕이 80%일 거예요. 학생들이 팟캐스트를 만들면 삐삐삐삐 소리가 그럴까요? 삐삐 방송이 아마 될 겁니다. 선생님들 하는 거 봐서 아마 아이들도 하면 아이들의 사실 아이들도 얼마나 목마름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죠?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후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네요. 좋네요. 그럼 막 이렇게 저희 그 조인해서 네. 방송하고 그러니까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많이 생겨나서 어쨌든 그렇죠. 교육계의 가려운 부분들을 또 막 이야기하는 그 목마름이 좀 터져 나오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하루 종일 떠들어도 부족합니다. 그죠?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쌤톡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네. 맨 처음에 좀 되게 무겁고 네. 그다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하다 보면서 이제 인재 방향성이 이제 한 2년 만에 잡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방송을 만드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더 이 국민 TV를 통해서 네. 쌤톡 다시 한번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또 피드백이 돼가지고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즐겁고 진솔하고 행복한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우리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 쌤톡 방송이 네. 이제는 뭐 더 많이 홍보되고 또 예. 필요하면 또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어쩌면 또 TV로 카메라 앞에서 앞으로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그죠? 예.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좋아지고 또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나무님도. 출연 의도가 또 맞이게 나와버렸네요. 저희 아, 홍보차 나온 것처럼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또 이렇게 드러나 버렸네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시즌 3 내년에 나가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코너들을 만들 건데 좀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또는 이런 얘기 좀 다뤄 주세요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이제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는 사연 주시면 커피 네. 기프트콘 싸드렸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선물까지 주시는군요. 1월까지 네. 저희 카페 다음 점 내 쌤톡으로 네. 저희 사연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런 코너 만들어 달라 이런 거 주시면 저희 커피 싸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쌤톡 이행시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띄워주세요. 쌤, 쌤, 가슴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톡톡 두드리세요. 쌤톡이 있습니다. 저희 시즌3도 매월 1일, 10일 업데이트 되니까요. 폭풍 정치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네, 이야. 폭풍 정치. 네, 이 말씀. 폭풍 정치. 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폭풍 정치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좋으면 다른 분들에게 또 반드시 전달도 좀 해주시고 네.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이거 과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외로 하는 거예요. 과외로. 밥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공익 과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뭔가 선생님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 현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또 달라지고 또 선생님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오히려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네. 열심히 합시다. 미치는 그날까지 미치겠습니다. 네, 미쳐야 미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서너 명이 둘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 또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수다를 떨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솔깃해져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죠. 한때 인기를 모았던 나는 꼼수다가 그렇고 또 오늘 나온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쌤톡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양화된 미디어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나 대한 언론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닌가 또는 병든 사회가 아닌가 이런 반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큰 소리로 시원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라 경문왕과 관련된 설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우리 교단은 현재 답답함, 갑갑함, 목마름, 절박함, 간절함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 언론인 저희 국민TV나 쌤톡 방송은 진실을 이야기하느니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동화 속 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교육의 질은 그 나라 선생님들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명태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불행 아니겠습니까? 교사는 엄연히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획기적인 대학 서열화 완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완화 못지않게 교원의 승진제도 개혁, 교단 문화 개선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단 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한국 교육이 살아납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